안녕하세요. 은하수남이입니다. 저는 홈스쿨링이라는 말을 남편에게 처음 들었는데요. 교육에 대한 고민이 한창일 때 어느 누구와 얘기를 나눠도 올바른 교육에 대한 생각은 모두 같았거든요. 근데 그 뒤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을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어쩔 수 없다라는 똑같은 반응이었죠. 그때 남편이 홈스쿨링 교육을 제안했던 건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이거였어요. 아니 홈스쿨링이라니 물실수 화초처럼 키워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라고? 약해 빠진 인간으로 키우는 거 아닌가? 의무교육이라는 지정된 교육 과정이 있는데 혼자 그 길 안 가서 불이익이라도 당하면 어쩌려고? 게다가 아이들 셋이랑 하루 종일 붙어있는 생활이라니 대체 나에 대한 배려가 있긴 한 거야? 엄두가 안 난다는 게 제 결론이었어요. 두려움이었어요. 남들과 다른 길을 가는 두려움. 그래서 아이가 잘못될까봐 두려운 마음이요. 근데 남들 가는 대로 가면 두렵지 않나 하면 그것도 아닌 거예요. 이 길이 맞는지 확신 없는 두려움. 제가 생각하는 바른 교육을 그 굴레 속에서 해낼 자신 없는 두려움이었죠. 이게 맞나, 이대로 괜찮나 하는 질문이 끊이지 않던 게 그 증거였고요. 어느 쪽의 두려움이든 똑같은 두려움이라면 확신이 있는 쪽으로 방향을 확실히 정하고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다시는 다른 집 얘기나 다른 사람의 걱정 섞인 말들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요. 내 속에서 끝없이 올라오는 질문들에 스스로 답을 내고 싶었어요. 학교를 보내면서 아이의 속도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대로, 그러니까 성적이랑 무관하게 다른 집과 비교하지 않으면서 키울 자신이 없었어요. 사회성은 사회생활을 하려고 하는 인간의 근본 성질, 인격 혹은 성격 분류에 나타나는 특성의 하나로 사회에 적응하는 개인의 소질이나 능력, 대인관계의 원만성 따위라고 하는데요. 정리하자면 사회성은 인간의 기본 특성으로 사회 속에 있을 때 길러지는데, 여기서 또 다른 질문 하나. 사실 이 질문은 질문이라기보다 강인한 사람으로 기르고 싶다는 바람에 가까운데, 먼저 강인함의 개념이 필요했어요. 사회적인 악이나 악함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놀라지 않고 강한 자에게 더 강하게, 약한 자에게 더 악하게 반응하며 대처하는 것이 강인함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제가 생각하는 강인함은 고난 속에서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고 문제를 헤쳐나갈 힘이 있는 것,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그 강인함은 어떻게 생기는가?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자기가 갈 길을 알고 삶의 목적과 의미가 분명할 때 생긴다고 생각해요. 먼저 의무교육이란 이렇게 정의돼 있어요. 국가가 국민에게 취약 의무를 과하고 국가의 책임 아래 시행하는 교육으로 교육의 기회 균등 사상에 입각하여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지위에 차별 없이 그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국가가 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교육기관을 설치하여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주는 교육제도로 의무교육을 통해 국력 확충과 사회 및 국가를 발전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교육권 보장,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교육의 사각지대 없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고, 국력 확충과 국가 발전을 위해 인재를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 의무교육은 초등교육 6년, 중등교육 3년으로 지정돼 있어요. 이 의무교육을 불이행했을 때 예상되는 불이익이 두 가지 있었는데요. 첫 번째, 법적 불이익이에요. 초중등교육법 제68조에 이러한 취약 의무의 이행을 독려받고도 취약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나 의무교육 대상자의 의무교육을 방해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법령이 있어요. 그러나 현재까지 홈스쿨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없는데요. 그 이유도 법령이에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에 유예라는 개념이 있어요. 유예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하는 것으로 학칙에 의해 정원의 학생으로 관리되고, 면제는 의무교육을 받을 의무를 면하는 것으로 사망, 정당한 해외 출국으로 인한 유학, 인정유학의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에 홈스쿨링에 해당되기 때문이에요. 의무교육의 목적 자체가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인데, 교육에 있어서 방치되지 않는 홈스쿨링의 경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그러니까 홈스쿨링으로 교육을 시행함의 이유로 유예 처리가 되어 의무교육 불이행으로 보지 못하는 거죠. 두 번째 제가 예상했던 불이익은 사회적 인식의 불이익이었어요. 요즘엔 홈스쿨링 교육법이 많이 익숙해졌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어서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다는 인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정당한 불이익은 아니지만 이 부분이 엄마로서 가장 걱정됐고요. 그러나 이런 류의 부정적인 인식이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무직이나 기업 취업에는 저희 세 아이 모두 뜻이 없습니다. 결론, 홈스쿨링이다. 고민의 치열함 느껴지시나요? 홈스쿨링을 고민하는 이 모든 과정은 사실 무서웠어요. 무리 속에 속하지 않는 데서 오는 두려움, 세상을 등진 듯한 외로움, 그 비슷한 마음이요. 근데 모든 질문에 답을 얻고 나니 결론은 홈스쿨링이었어요. 잘 될 거라는 믿음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 아이에게 맞는 바른 길이라는 믿음은 있었거든요. 다음 영상에선 홈스쿨링을 대하는 바람직한 엄마의 자세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거나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